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평안의 특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혹시나 성범죄로 고소당하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도 함께 살펴볼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법적 대응 팁까지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십시오. 변호사님,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고 성범죄로 고소당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성범죄는 크게 강간, 중간간, 강제추행 등으로 나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때 성립하고, 중간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나 한거불능 상태여만 중간간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B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의 제안으로 모텔에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끊었고 며칠 후 성범죄로 A씨를 고소하게 됩니다. 큰 불안에 빠진 A씨는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했나요? 네, 저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수집해서 모텔에 가기 전 서로의 대화가 평온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남임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모텔 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에 함께 같이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B씨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양과 B씨의 행동을 분석하여 B씨가 스스로 걷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자발적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모텔에 가기 전 B씨가 망설이지 않았다는 점과 성관계 전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진술과 문자 내용, CCTV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B씨의 동의 없는 강제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법적 논리를 철저히 구성했습니다. 중간간죄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사건의 객관성과 A씨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경찰은 A씨가 성범죄 혐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폭행, 협박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특히 중간간의 경우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 성공 사례에서처럼 첫째, 당황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문자나 대화 기록, 만남의 경위와 정황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모텔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한 법적 논리와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성범죄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고 서로의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데이트 앱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면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